자, 이번 시간에는 3절 기본적상 조사 확인 활동 하겠습니다.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가 그 패턴을 먼저 살펴보고요. 패턴을 먼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 또는 기출되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요. 324쪽 표를 한번 보세요. 9가지 확인 설명하셔야 됩니다. 9가지 확인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본적상 조사 확인 활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데요, 우리 시험에 뭐가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각각의 개념을 구별할 줄 아느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은 개공이 권리 취득하려는 자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본적 사항에 관한 확인 설명을 고르세요. 1번, 그 토지의 소유자는 홍길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기본적 사항이겠죠? 또는 2번, 대학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역시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이겠죠? 3번, 전용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겠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거래 규제입니다. 5번, 그 토지를 취득하시려면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에서 1.1% 정도 내야 됩니다. 6번, 벽면이 어떻고 도배가 어떻습니다. 7번까지 있습니다. 7번, 지목이 대지고 면적은 660제곱미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설명은 몇 번? 7번. 개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본적 사항에 속하는 것들이 지금 토지는 3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 중에서 소재지, 지목, 면적 이 3가지가 대표적 기본적 사항입니다. 특히 이 3가지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잘못 기재하면 안 돼요. 잘못 기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소재지, 지목, 면적은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왕에 조사한 김에 뭐도 같이 알아보자. 경계, 지형, 지세도 좀 알아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토지는 보니까요, 토지의 소재지는 뭐를 통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위치 확인은 뭐를 통해서? 대체 어디 붙어 있는 땅이라는 말이냐? 위치 확인은 뭐를 통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띄어서. 근데 요즘에는 지적도, 임야도 그거를 들고 현장 가서 위치 확인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컴퓨터 켜시고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요, 주소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위치 확인 되죠? 거기다가 항공사진에다가 지적도까지 엎어쳐가지고 위치가 나옵니다. 경계까지 다 같이 표시가 되니까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현장 갈 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 확인 매우 좋아졌죠. 자, 그리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도 알 수 있나요? 도면으로도 알 수 있죠. 근데 도면에는 복잡하니까 지목에 풀네임이 표시가 되지 않고 뭐로만? 부호로만 표시가 되죠. 앞글자 또는 두 번째 차문자가 부호가 되는 겁니다. 부호로 표시됩니다. 면적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런데 면적은 도면에 나와요? 안 나와요? 면적은 도면에 안 나와요. 도면에 면적까지 표시가 되면 도면이 너무 복잡해요. 도면에는 면적은 안 나옵니다. 경계는 그렇습니다. 공부하실 때 토지상에 있다, 도면상에 있다. 경계는 도면상에 있다고 해요. 도면에 그려진 선,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경계는 당연히 대장으로는 알 수 없지요. 경계가 나오면 지형도 알 수밖에 없죠. 땅의, 여기서 지형은 땅의 형상, 생김새를 말합니다. 직사각형인가, 정사각형인가, 삼각형인가, 가늘고 긴 세장형인가. 지형은요, 뭐죠? 지적도, 임야도를 보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헷갈리라고 지형은 지형도를 확인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또는 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답사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형은 땅의 형상 생김새지 뭐 지리 시간에 배우는 지형이 아니에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세는 뭐 현장 답사. 그러면 어떤 식의 표현들만 주의하시면 됩니까? 말장난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장난을 하는 건가요? 말장난. 예컨대 토지대장을 통해서 소재지, 지목, 면적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슬쩍 끼워넣기 합니다. 토지대장으로 면적과 지목과 경계를 알 수 있다. 경계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또는 지적도 임야도 가지고 지목, 경계, 지형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슬쩍 역시 끼워넣습니다. 지적도 가지고서 경계와 지형과 면적을 확인했다. 면적은 도면으로 알 수 없다니까요. 또는 지적도 가지고서 경계와 지형과 지세를 조사했다. 지세는 현장 답사입니다. 이런 식의 끼워넣기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정리하면 현장 답사를 기본 베이스로 깐다면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건물이 나오죠. 소재,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용도, 여기는 전부 다 건축물 대장만 보면 됩니다. 만에 하나 지금 나열된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용도가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때는 등기부가 아니고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방향은 현장 답사, 기타, 기능상의 문제점, 외관상 구조와 특징 이런 것들은요. 그렇습니다. 기능상 문제점, 외관상 구조와 특징, 시공의 질, 설비, 노후 상태 이런 것들은 뭐요? 현장 답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거짓말할 때는 어떻게 끼워넣기 거짓말을 하겠죠. 어떻게 끼워넣어요? 건물의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외형, 노후 상태, 구조상의 문제점은 건축물 대장으로 알 수 있다. X. 이런 식으로 무엇을 조사하려고 무엇을 발급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읽으실 때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 기출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앞으로 가서 몇 가지 확인해 보자 합니다. 319쪽으로 갑니다. 토지 소재지 확인입니다. 원래 소재라는 말 자체가 소재 플러스 지번입니다. 그러니 지번까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필지가 여러 필지면 당연히 해당하는 필지 전부 다 소재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의 소재지. 건물은요.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다. 땅에 붙어 있으니까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 확인하시고, 그렇죠? 건물에 번호가 있으면 번호, 종류가 있으면 종류, 명칭이 있으면 명칭, 부속 건물 있으면 부속 건물, 층이 있으면 층, 호수가 있으면 호수까지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목으로 갑니다. 지적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지목은 몇 개가 있다? 28개. 그렇죠?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28개, 1필 1지목의 원칙이 있다. 그렇죠? 우리 시험지문에 하나의 필지라도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지목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1필 1지목의 원칙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대장에는 지목의 풀네임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도면상에는 한 글자로 표시가 됩니다. 예? 주로 앞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되는 것도 있죠. 차장천원이라고 하죠. 차장천원입니다. 차는 뭘까요? 예, 주차장, 장은요,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얘네들은 뒷글자가 부호가 되는 것들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봅니다. 면적으로 가서 봅니다. 면적으로 가서 봅니다. 면적은 뭘 볼까요? 사실 우리 그 기출 문제는 지목이 의외로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지적법 시간에 지목 공부하실 때 충실해 놓으면 우리 시험에 나올 때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뭐라고 쭉 써놓고 지목에 대해서 쭉 써놓고 이것은 뭐 무슨 지목에 관한 설명이라고 업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면적으로 갑니다. 토지 면적 확인하시고 건물의 면적 확인합니다. 이때 토지 면적이야 당연히 대장 보고 쓰시면 되고 필지별로 확인합니다. 이때 건물의 면적입니다. 건물의 면적인데 5층짜리 면적이에요. 이때 5층짜리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거짓말. 구체적인 층별 면적을 알아야 그 건물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연면적만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각각 층별 면적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박스에 들어가서 보면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있어요. 면적의 단위. 지금 거기에 평은 제곱미터 곱하기 0.3025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손님이 아니 100제곱미터 그랬더니 근데 도대체 100제곱미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이거를 평으로 환산해서 설명해다오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곱미터에다가 0.3025를 곱하면 돼요. 그렇다면 평으로 따지면 100제곱미터는 얼마? 30.25평입니다. 자, 하나만 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만 제곱미터는 평 곱하기 3.3058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서에는요, 평으로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평으로 쓰시면 과태료 처분받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아요. 자, 이번엔 거꾸로 100평입니다. 100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요 3.3058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요? 330.58제곱미터가 나오겠죠. 자, 330.58제곱미터에다가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6 곱하면 평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거는 알아두실 게 좋겠다. 실생활에서도 쓰이고 그러니까요. 자, 이어서 경계는 판례가 과거 우리 시험에 경계 관련 판례가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경계란 맨 밑에 동백 1번 거기 보면 경계는요 지번별로 획정하여 도면에 등록한 선, 도면에 그려진 선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따라 소유권의 효력에 미치고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른쪽 321쪽 동백 2번 두 번째 줄 갑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표현 경계는 현실적인 담장, 울타리, 도로, 뚝과 일치하지 않는다. 도면에 그려진 선입니다. 그런데 도면에 그려진 선을 현장에 복원을 했어요. 복원 측량을 했는데요. 거기 쳐져 있는 담장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울타리하고 달라요. 예? 뚝하고 다를 수 있다니까요. 담장이 쳐져 있다고 해서 그게 곧 경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도면상 경계지 현장에 가서 나타나는 담장이 곧 경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동백이 3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면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을 위한 그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하고는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로 확정됩니다. 공부상 경계로 확정됩니다. 아시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경계 확인입니다. 쭉 읽으시되 동백이 2번의 세 번째 줄에 가면 그렇다면 업자가 과연 측량까지 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업자가 측량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또 측량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업자가 측량까지 해서 설명할 의무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경계 관련된 판례가 시험에 제법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적은 없지만 과거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판례 한번 볼까요? 경계 관련 1번 판례 한번 보세요. 제목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필 등기 효력입니다. 결론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분필 등기 효력입니다. 결론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등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만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24번지 토지를 분필할까 합니다. 그럼 분필하려면 먼저 뭐 붙여야 될까요? 지적공부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장이 먼저, 지적공부가 먼저 24-1번지라고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분필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지적공부는 그대로인데 등기부만 분필 등기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 지적공부는 내비둔 채 등기부만 분필 등기가 됐어요.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가 더 세다니까요. 이때는 분할, 분필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지적공부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예? 그게 되지 않은 채 등기부만 분필 등기됐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2번 매수인의 목적물 확인 의무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1필 또는 수필의 토지가 매매 목적물이 됐어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매 대상. 여러 필지 토지 또는 1필의 토지가 매매 목적물이 됐습니다. 이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전체가 매매 목적물이 됩니다. 별 말 없었다면 봉천동 24번지, 그러면 24번지 토지 전체가 매매 목적물이 됩니다. 그런데 매매 당사자가 매매 당시 현장 갔어. 담장으로 경계 표시가 돼서 그 부분을 매매 목적물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그 이유만으로 현장 답사에서 확인한 토지분만 매매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매도인은 뭐라고 주장하고, 야, 네가 가서 봤잖아, 담장치인데 거기까지만 내가 판 거야. 매도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매수인은 무슨 소리야? 별 특이하게 없었으면 24번지 토지 전체가 매매 목적물이잖아 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누구 말에 맞대요? 매수인 말에 맞대요. 그렇죠?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만이 매매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어서 똥백 2번 이제 뭐라고 주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 말, 야, 그거 너가 잘못이야. 매수인 너가 잘못이야. 너가 땅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뭘 했어야 된다. 네가 청량을 했어야 되지. 네가 청량 안 했으니까 네 잘못이야.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만이 매매 목적물 아니야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여보셔, 매수인, 땅 사는 매수인이요, 땅을 살 때 꼭 청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 청량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목적물이 도면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 의무, 이런 건 없다. 그러니 매수인 과실 없다 그 말이에요. 일필토지 전체가 매매 목적물이다. 그런 옛날 판례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자, 하나만 더. 3번 나온 김에 옛날 판례인데 개공이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했어요. 착오를 일으켰어요. 지금 개공이 착각을 해서 다른 점포를 소개했고 매수하는 분도 당연히 착오를 일으켰어요. 이때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볼까요? 부동산을 통해서, 업자를 통해서 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꼭 현장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매매 당사자에게 개공이 매매 목적물을 혼동한 상태인지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 내가 매수인인데요, 개공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보셔, 당신 똑바로 중개하고 있는 거지? 혹시 매매 목적물 헷갈리는 거 아니지? 라고 매수인께서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까지를 확인한다거나 개공에게 조심해라, 똑바로 해라, 주의를 촉구할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나는 중개업자를 믿고 지금 중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중개업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나도 착오를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이때 매수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자, 지형입니다. 여기서 지형은 뭔가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되죠. 땅의 형상입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돼요? 지적도, 임야도 보시면 돼요. 뭘 보시면 돼요? 지적도, 임야도 보시면 돼요. 직사각형을 정방형, 정사각형을 정방형, 삼각형은 삼각형, 사다리꼴 토지를 제형.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예? 이걸 부정형이라고 하죠. 지금 똑같은 백평이어도 그 먹다만 고구마처럼 생긴 부정형 백평하고 정방형 백평하고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쵸? 가치가 다릅니다. 땅도 잘생긴 땅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쵸? 자, 지세는 딱 단어 하나만. 뭐요? 지세 확인은 공부로 한다. 현장 가봐야 된다. 현장.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구조, 건축물 대장, 용도, 건축물 대장, 단페이지요. 건축연도 전부 다 건축물 대장 보시면 돼요. 건축물 대장 보시면 그렇습니다.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사용승인일자가 건축연도로 보시면 돼요. 방향은 현장 답사, 기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상 조사 확인 활동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 대한 조사 확인 활동입니까?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대체 사실 사고가 터지는 원인의 대부분은 이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을 소홀하게 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권리관계를 조사해라는 말이냐?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단에 326쪽에 그림이 하나 그려졌죠. 표가 하나 있어요. 권리관계는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자에 관한 사항도 조사 확인하셔야 돼요. 또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누면 등기부로 알 수 있는 권리는 물론 등기부로 알 수 없는 권리도 조사 확인하셔야 돼요. 또 권리자에 관한 사항 중에는 첫 번째 진정한 권리자 여부 조사해야 돼요. 두 번째 진정한 권리자 바빠요. 대리인 내세우세요. 진짜 대리인인가 여부도 확인하시고 또 진정한 권리자라고 할지라도 처분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처분 능력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연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공동소유재산의 경우 처분 능력을 확인할 것. 자, 그러면 첫 번째 진정성 여부서부터 봅시다. 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믿고 거래했으나 그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면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등기부상의 권리자와 실제 권리자가 불일치합니다. 중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아버렸습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 공신력 없는 우리나라 법자에서는 누구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를 해야 된다? 실제 권리자. 실제 권리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정성 여부 조사 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하고 B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고 갑이 중개한다고 해볼게요. 지금 등기부를 떼어봤더니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A입니다. 그래서 B는 등기부를 믿고 신뢰해서 거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등기부를 믿고 신뢰해서 거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A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도 줬고요. 중도금도 줬고요. 잔금까지 해서 10억을 줬어요. 그런데 불사 문제가 생겼어요. 등기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등기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등기가 안 넘어옵니다. 알고 봤더니 A가 등기부상의 권리자일 뿐 실제 권리자가 아니에요. 실제 권리자가 따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따로 있었어요. 자, 이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신력 없다고 그랬죠. 등기부를 믿고 신뢰해서 거래한 B. 그런데 알고 봤더니 등기부상 권리자가 실제 권리자가 아니다. 이때 B는 권리 취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요. 에? 거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합니다. 이 양반 권리 취득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A, B 사이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어요. 이 양반이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하였다. 이미 도망가고 없다.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자, 그렇다면 B는요. 공신력 없어서 권리 취득 못해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도망가고 없다니까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B 입장에서는요. 이자가 처분하려는 이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 물론이거든요. 실제 진정한 권리자인가 아닌가도 조사 확인을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를 의뢰받은 갑으로서도 이자가 처분하는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가 여부를 조사 확인을 안 한다 해야 된다. 신의성실 선관주의 의무로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로 든 다음과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갑이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너 왜 그것도 몰랐어? 갑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어요. 보수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책임은 딥다 물으면 안 됩니다. 이때 갑은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갑 너는 무엇을 확인했어야 된다? 자연인으로서의 동일성 여부는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등기부상 소유자가 A예요. 나를 찾아와서 팔아달라고 합니다. 나를 찾아와서 팔아달라고 한 자가 A라고 하면서 매도를 의뢰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상 소유자 A하고 나를 찾아와서 팔아달라고 한 A하고 그 A가 그 A인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때 동일성 여부는 뭘로 확인하셔요?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할까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까요? 증으로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등본으로 확인을 한 업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양반이요. 알거 주민등록 등본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아린양 행세하고 매도 의뢰했고요. 이때 갑은요 바보처럼 이자가 알거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자 알로 잘못 믿고 거래 알선했고 띄어먹고 도망갔고 갑에게 책임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 바보야. 본인 여부 확인은 등본으로 한다. 증으로 해야 된다. 증으로 확인하시라. 사진이 들어가 있는 증으로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26쪽 기억.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니까 봅시다. 거기 326쪽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기억. 확인 설명해야 되는 권리관계 중에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성실로서 매도 등 처벌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등본이 아니고 증입니다. 자, 이어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너희들 내 말을 오해하지 마라. 내가 본인 여부 확인은 등본이 아니고 증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지 이걸 오해해서 무조건 이 두 가지 확인만 하면 업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어서 항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확인만 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해서 말을 만들죠. 판례에 의하면 두 가지 확인만 하면 업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항상 손배 책임을 면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X. 그렇게 판례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327쪽 동백이 2번으로 갑니다. 그 중에 기억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키워드는 등기권리증입니다. 최소한 어디까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여기까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 단계에서도 필요합니다만 그 전에도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이나 처분 권한 유무 확인을 위해서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네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의심스러우면 이 양반한테 필증 요구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런데 갑이 필증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한테 책임을 묻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요, 최소한 기초적 주의 의무를 다하려면 어디까지는 확인해야 된다? 필증. 그래서 업자가 의뢰인에게 두 가지 증을 요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증?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필증. 그 다음에 공부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부, 토지대장. 네? 그리고 일치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기초적 주의 의무는 한 걸로 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증, 지참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니은 판례는 필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사례로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필증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니은같이 상세부적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충실한 조사했다면 꼭 필증 안 갖고 왔어도 그때는 의무를 다 했다고 봐주는 뭐 특별한 판례입니다. 이건 읽어만 보시고. 자, 가로 3번으로 갑니다. 가로 3번. 개공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개공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자, 이건 시험점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 봅니다. 한편 직접적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건은 위탁관계가 없어요. 그러더라도 업자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개공은 신의성실 원칙상 목적 부동산의 하자, 권리자, 진위, 대류관계, 적법성 등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업무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업무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 주의하시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갑과 A는 업자 대 의뢰인 관계입니다. 이 양반이 의뢰인, 얘가 업자예요. 당연히 갑은 A에 대해서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A가 팔아달라고 했고 갑이 이 물건을 벼룩시장에 매도 광고를 내놨어요. 그 광고를 보고 B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겠다고. 근데 B가 와서 보니까 지금 갑이 업자로서 개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갑은 B하고는요, 직접적으로 중개를 의뢰하고 의뢰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직접적 위탁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갑은 B에 대해서도 의무가 전혀 없다. 내 의뢰인 아니지만 의무는 있다. 의무는 있다. 그 말입니다. 업무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하니까 사고가 터지면 너도 B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 져야 한다. 줘야 돼요. 직접적으로 중개를 의뢰하고 의뢰받고 위탁관계가 없어도 업무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하니까 주의 의무 소홀했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가로 4번에서는 제목만 뭐죠? 임대차, 전대차.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매의 경우 대표적으로 등기부하고 민증 등을 통해서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가 됐든 전대차가 됐든 마찬가지. 임대차의 경우 얘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등기부하고 민증을 통해서 조사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는 전대차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적법한 전대 권한이 있는가,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가 이를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로 5번입니다. 거래 당사자 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법원에서는요, 이 양반한테도 책임을 물어요. 법원에서는 이 양반한테도 책임을 묻습니다. 이 양반이요, 과수원을 살라고 해요. 명퇴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과수원 살려고 업자한테 중개를 의뢰했어. 이 양반이 A를 소개시켜줬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줬는데 띄어먹고 도망간 사건입니다. 얼른 보면 B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B도 잘못이 있대요. 당신도 권리를 취득하는 당신도 당사자로서 처분하려는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주의무가 있다. 근데 그 확인을 소홀히 하여 금전을 편취당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때 당신의 과실의 비율을 20%로 한다, 30%로 한다. 우리 법원은요, 과실의 정도에 따라 8대2, 7대3, 6대4, 5대5 이렇게 나누어요.
업자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따라서 제가 B의 입장이 됐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자야 뭐 당연히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요, 당신에게도 책임을 물으니까 당신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 인간인가를 확인 안 한다?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 이야기. 반대로 업자 입장에서 또 하나, 업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중개를 잘못했어요. B가 1억 원의 손해를 봤어요. 당연히 B가 갑한테 1억 원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때 갑 1억짜리 손해배상 합의서를 홀라당 써주지 마세요. 법원에서는 나만 잘못 있다, 너도 잘못 있다, 너도 잘못 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나눕니다. 무조건 다 합의서 써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 5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로 5번에 거래 당사자도 과실 책임이 없다, 있다,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 매수인도 부동산을 매도하는 자가 진정한 거래자 여부를 확인할 주 의무가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경우 매수인의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자, 권리관계 조사 확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리권자 확인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328쪽 대리권자 확인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